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오버슈팅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버슈팅이란 상품이나 금융자산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 폭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끝문단입니다. 환율이 급등락, 오버슈팅, 환율 변동, 환율 급등락, 환율의 단기 급등락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글은 환율의 급등락인 오버슈팅을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문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먼저 글을 정리한 후에 아래 정리된 것과 비교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정책 수단의 특성 4가지를 수단으로 해서 정책 수행이라는 결과 또는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아래 정리한 것을 보면요. 시의 관계입니다. 4가지 특성을 수단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합니다. 4특성에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은요, 제한하는 정도인데요. 규제는 강제성이 높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제성이 낮습니다. 직접성은요, 정부 관여인데요. 정부가 하면 직접성이 높고 민간이 하면 직접성이 낮습니다. 자동성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기존 조직이면 자동성이 높고 별도 조직이면 자동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가시성은요. 재원 노출 정도니까요. 지출이 많으면 가시성이 높고 지출이 적으면 가시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제시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문단 이후부터는요. 앞에 1문단에 나온 4가지 특성의 이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사례로요. 경제 현상, 그 중에서도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으로 내용을 좁혀서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1230원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환율, 달러의 가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수출품 가격이 달러로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에게 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품 가격을 원화로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단기적으로가 나오겠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환율이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환율이 경제 여건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할까요? 반영하면 정책 수단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경제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경제는 올랐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은 같은데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그러니까 경제는 5% 올랐는데 환율은
50% 오르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되다는요, 의지가 없어요. 근데 노출하다면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드러내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수출액이 우리나라 600조고 만약에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업 이익이 600조의 절반인 300조가 증가합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010원으로 올라도 6조가요. 기업 이익이 6조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요. 물가 인상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국민의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나치게입니다.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그리고 단기에입니다. 장기가 아니라.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또는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다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의해니까 원인이죠. 뭐가 원인이냐면 물가 경직성과 불안 심리가 원인이 되어서 오버슈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경직성이라는 말은 신축성과 반대되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안 심리는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 IMF 지원 받을 때 1997년에 환율이 800원부터 2000원까지 환율이 수직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 심리 때문인 거죠. 이에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환율은요, 거의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물가는요, 라면 값은 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가 경직성이죠. 정리해 봅시다. 물가 경직성 또는 불안 심리에 의해서요, 오버슈팅이 단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안 심리라는 것은요, 정책 수단으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이 글은 물가 경직성에 따른 오버슈팅을 주로 다루겠네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문단에서요,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단기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기보다 단기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이 3문단에서는 순서대로 장기부터 설명하고요. 다음 4문단에서요.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그죠? 조정되는지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문단이 다음 문단이 핵심인 것이죠. 경제의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고요. 장기는 신축적입니다. 반면에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에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나 단기나 모두 신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으면 문제되지 않겠죠. 단기에 서로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물가와 환율이 단기에는 서로 다르죠. 여기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이니까 단기에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단기에서의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여기 차이가 바로 갭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속도 차이가 원인인 것이고요. 이것이 오버슈팅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지금 이 산문단은 장기에서의 환율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에 의하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 이게 분자고요. 외국 물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모죠.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것이 구매력 평가설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구매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 이것이 구매력 평가설이겠네요.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그렇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아래를 봅시다. 장기 환율인데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증가하면 돈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물가가 오릅니다. 올라서 장기 환율이 오릅니다. 그런데 장기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물가분의 자국 물가인데요. 이 외국 물가가 동일하다면, 이 자국 물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장기 환율도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오르겠죠. 그렇죠?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질 통화량은 물가분의 통화량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게 두 개 같으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물가도 높아지니까 두 개가 다 높아지면 이 올랐던 것이 내려가겠죠. 결국 장기로 보면 실질 통화량은 유지되는 것이죠. 사문단, 즉 가의 내용은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도식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와 비교해야 돼요. 산문단에서는요. 장기의 환율을 다루었으니까 이제 사문단은요. 단기의 환율 오버슈팅을 다루겠네요.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기에는, 여기 단기 나왔습니다.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이것이 바로 앞문단에서 장기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돈 값이죠. 이자율이에요. 이건 하락합니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요.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됩니다. 다음 문장.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단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이문단에서요. 단기에 이 불안 심리나 물가 경직성에 의해서요.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요. 통화량이 늘 수 있고, 여기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늘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하면 외환이 유출됩니다.
외환이 유출됩니다. 이로 인해 환율의 오버슈팅이 있게 됩니다. 다음 문단에 따르면 이 환율의 오버슈팅은요, 수출을 늘리지만 수입 가격 급등과 내수 위축을 가져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이것이 오버슈팅이다 이거죠.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이 더 크다 이 말이죠.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이 더 크다 이 말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랬죠. 여기에 시간이 경과한다 이 말은 이제 단기가 아니고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장기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죠.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원래요. 통화량이 증가했다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어떤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했다가 이렇게 원래 수준으로 이렇게 쭉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그랬죠. 금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금리가 원래 하락했거든요.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것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금리가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로 달러가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그러니까 적당히 오른 수준으로 수렴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단기에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환율이. 이것이 적당히 오른 수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고 적당히 오른 수준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장기에는요. 물가가 상승하여 금리의 반등으로 외환이 유입되어서 환율이 적당하게 내려옵니다. 4문단을 큰 화면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단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 심리나 물가 경직성으로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납니다. 즉, 뭐예요? 물가 경직성으로 그래서 통화량이 늘고 금리가 하락하면 외환이 유출됩니다. 이로 인해 환율의 오버슈팅이 나타납니다. 이 환율의 오버슈팅은요. 수입 가격 급등과 내수 위축 그리고 수출 증가를 가져옵니다. 장기 봅시다. 장기적으로는요. 여러분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여 금리가 반등하여 외환이 유입되어서요. 환율이 적당하게 내려오는 것이 장기입니다. 이렇게 장기와 단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다른 말로 장기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정책 수단이
솔루션,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이죠.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그랬으니까 물가 경직성이 원인이고요. 그 결과가 오버슈팅이죠. 해결 방안은 정책 수단이고요. 정책 수단 중에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그랬죠. 여기 정보 공개는요. 5번의 선지 5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이는 사전적 정책 수단입니다. 이제부터는 사후적 정책 수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그랬죠. 여러분 원유는 필수 품목이죠. 그런데 수입 가격이 오르면 세금, 유류세를 인하해서 내수가, 국내 수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 세금 조절은 5번의 선지 2입니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정부가 제공하거나 그랬죠. 여기에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 보험 제공은 5번 선지 1입니다. 그리고 외화 차입 시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것이 5번 문제 선지 4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라는 말은 민간에 맡기지 않는 것이죠. 높은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그랬죠. 이것을 용인해야 돼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번에 3번에서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고 바꾼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입니다.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그리고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세니까 세부적인 겁니다. 이런 수단만을 활용해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에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산문단에 보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리 아니고 상승하리 돼야 되니까 답은 1번입니다. 2번.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에서요. 물가 경직성은요. 오버슈팅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맞고요.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여러분 4문단에서요. 금리가
하락해서 외환이 유출되면 환율의 오버슈팅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해서 외환이 유출되면 오버슈팅이 더 커집니다. 5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사문단에 따르면요, 물가 경직성이 크면 오버슈팅이 크고 길다 그랬습니다.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기간이 길어진다. 맞네요. 가를 바탕으로, 가는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이죠. 이 네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여러분, 강제성은요, 제한하는 정도죠. 장려금은 규제하는 게 아니니까 강제성은 낮습니다. 2번, 전기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가시성은요, 재원이 노출되는 것이죠.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성이 낮습니다.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강제성은요, 제한하는 정도잖아요. 포상금은 규제가 아니니까 강제성이 낮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여러분, 직접성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죠. 여기 민간업체니까 직접성이 낮습니다. 5번,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자동성은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죠. 전담 부서를 신설하지 않았으니까 자동성이 높습니다. 기존 조직 활용한 거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의 경제 상황은요, 이 글에서 다룬 환율의 오버슈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환율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는요, A국 경제 상황이 나와 있고요. 경제학자 갑의 견해가 선지 1부터 5까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버슈팅이 발생한 것이죠. 그게 선지 2번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A국에서 B국으로 유출되었고요. A국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이 있게 된 거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그랬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는 하락하겠죠. B국의 통화량 증가고 B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B국의 돈이 다시 금리가 높은 A국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되겠죠. 그 선지가 1번입니다. 1번 보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돈이 다시 A국으로 갈 것이니까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의 정도는 진정되겠죠. 커지는 게 아니고 줄어들 것이다. 답은 1번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 뭐가 부작용인가요? 내수 위축이죠. 선지 5번입니다.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이게 선지 4가 되고요.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이게 3번입니다. 두어야 한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BC는요. ABC는 가의 기역, 니은, 디귿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 시장금리, 환율하고 짝지으라는 것인데요. 읽어볼게요.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T 시점이 있어요. 여기에서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T에서 증가한 거는 여기도 증가했고 여기서 증가한 거죠. 여기 T에서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B 아니면 C가 되는 거죠. 통화량은요. 어느 것일까요? A부터 보시면요. A는 T에서 하락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양이니까 시장금리입니다. B는요. 여기 T에서 높아졌다가 원래대로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높게 유지하죠. 원래는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덜 떨어졌죠. 높아졌다 약간 높게 유지하니까 이건 환율입니다. C는요. T에서 높아졌다가 원래로 돌아오는 모양, 요 위치로 돌아오는 모양이니까 실질 통화량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과 6번은 제시문 해설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